판결문을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결문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럼프의 관세는 위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7월 31일 날 이거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재판이 항소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가 전면 무효화될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입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기업들과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있죠. 이게 이제 5월 28일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49페이지예요. 굉장히 내용이 길죠. 그래서 눈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5년 5월 28일 뉴욕에서 재판장들이 판결한 겁니다. 제가 주요 내용만 쏙쏙 뽑아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이 좀 크게 보여드리자면,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트럼프가 IEEPA, 그동안 말씀드렸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전 세계 그리고 보복관세 명령 중 어떠한 것도 뭐하지 않는다?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특히 전 세계적 관세와 이러한 보복관세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익 규제 권한을 초과하여 시행되었으며, 불공정 무역 관세는 해당 명령에 언급된 위협적인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협상은 무효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원고 측은 법률적으로 판결받게 될 권리를 갖게 되며, 법원은 실질적 사실상의 분쟁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국 정부에 불리한 요약 판결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관세 명령은 모두 무효화되며 그 집행은 어떻게 된다?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입니다. 일단은 이게 뭔가 심각해 보이는 내용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마저 설명 한번 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제한적인 구제 조치를 줄 문제가 아니라 원고들에게 위법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위법한 것이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트럼프의 관세는 전면 무효라고 하는, 영구 금지라고 하는 적용 대상이 이 원고에 하나지 않고 전체에게 적용된다. 모든 관세와 세금 부과금은 미국 전역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미국 헌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고, 세금은 해당 대상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력과 강도로 작동할 때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여기 대법원 판례 인용과 같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8일 뉴욕에서 이제 미국 무역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인데요. 자, 이 결론만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49페이지로 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재판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과 정부들과 트럼프 간의 싸움입니다. 원고는 기업과 각 주가 되겠, 그리고 피고는 트럼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미친 관세 협상을 하면서 기업들과 그 주는 사실은 관세가 인상된 금액의 물품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다 소송을 낸 거예요. 이 관세로 인해서 우리까지 힘들다. 근데 이 소송에서 트럼프가 아닌 소송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서한을 통보하고 마음대로 지금 관세를 기준점 없이 부과하고 있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는데요. IEEPA가 뭐냐면 미국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비상경제선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차별적 관세를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비상경제대권을 선포를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동맹인 줄 알았더니 미국을 좀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경제를 선포해서 관세 협상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경제비상권한법으로 관세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상경제를 선포했는데 포고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너무 일반적이다. 내용도 부실하고, 이게 과연 국제비상경제를 선포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차별적인 관세를 조정해도 되는 부분인가? 아니다. 그럼 왜 안 된다고 하는가? 그렇죠. 관세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회를 통해서 관세가 조절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거를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느냐?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드리자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어요? 전시 또는 사변 상태 일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선제적 요건이 있죠. 그러면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무엇이냐?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안보의 위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닭을 수입해 오는데 AI가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이 심각해. 그래서 이거를 수입해 오면 국민들에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를 중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관세까지 조정을 한다. 하지만 관세는 원래 국회의 권한이고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관세율 자체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명령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되고 그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설명 너무 좋았죠.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니까 한 줄 정리해 보자면 뭐예요? 이 트럼프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의 근거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우리로 치자면 비상경제를 선포하고 그거를 이유로 삼아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관세는 국회의 권한이지 트럼프의 권한이 아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이걸 쓰고 있느냐? 안보에 위협이 있을 경우 수입 제한 조치 정도는 트럼프가 행정부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자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돼서 전면 무효화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금지되어야 되며, 이 대상은 이 소송을 건 원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국제무역법원 판결이 5월 28일 날 나왔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 5월 달부터 이번 8월까지 관세를 유예 조치를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 해놓고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유예를 해왔는가? 사실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강력해요. 미국의 헌법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만장일치 판결이 트럼프의 사실 제동을 거는 부분인데요. 그럼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 날에 트럼프가 항소를 걸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판결문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짧게 원본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본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5-1812.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자, 판사들은 누가 참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인들과 이제 누가 이 고소를 했나, 이 부분이고, 그러면 누가 고소를 당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무실, 반세국 경보청장 대행, 미국 무역대표부 소속 무역대표 하워드 루트닉, 요즘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상무부 장관 자격,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호씨, 아까 기업인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중점에 뭐가 있어요? 이 12개 이상의 주가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주.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주들이 함께 트럼프를 대상으로 이 관세 협상 미친 짓 그만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사건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풀어드렸던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항소된 것을 명시하는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담당 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죠. 여기서는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나올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 판사의 명의로 전원 의견의 합의로 도달한 명령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 미국 정부는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대통령 행정명령, 즉 관세 부과에 대한 집행금지 명령에 대해 트럼프가 항소 중 일시정지를 요청하였죠. 트럼프 정부 측에서. 그래서
원고 측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사건은 회피되거나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항소법원의 전체 순회 판사들에게 회부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본안에 대해 상당한 법률적 주장을 제시했고, 법원은 전통적인 일시정지 요건을 검토한 결과 일시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5월 28일 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정지되어야 된다, 영구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항소를 다음날 트럼프 측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이거에 대해서 일시 정지 요건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가 없어지냐, 완전히 금지되냐가 아니라 정지 상태다. 단 결과가 나오면 전면 금지 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속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냅두고 진행되는 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이러한 부분에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다? 8월 1일까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이 가처분 등 임시 구제 조치는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원 합의 심리. 모든 판사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판결할 것이다. 그래서 전원 합의 심리가 요구될 만큼 중대한 사안을 포함한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의 요청을 모두 승인하겠다. 이 의견서 제출 요청 모두 승인은 뭐냐면요, 각 국가의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관계자들도 있을 거고 정부 기관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의 모든 3자의 의견서까지 낼 수 있으면 내봐라. 너네들이 주장하는 양측이 지금 법률적인 권한을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뭘 주장했어요? 지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좀먹고 있다, 이건 비상 경제다, 선포해서 관세 협상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인 거고, 그럼 소송한 측의 주장은 뭐예요? 이 관세 협상은 국회의 권한인데 트럼프가 비상 경제를 선포하고 그 권한을 법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 금지돼야 된다. 그래서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 전원 합의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여기 나와 계신 마지막 내용 장입니다. 제한된 사면 일정은 본 법원이 언제? 줄라이 7월 31일 날 2025년 7월 31일, 며칠 안 남았죠? 한 주도 안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어디에서? 법정 201호에서 이거에 대한 구두 변론을 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 여기 공식 직인이 찍혀 있죠. 자렛 B. 펄로우라고 하는 서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나온 거냐? 25년 6월 11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더 전이죠. 이게 이제 7월 31일 날 열리는 겁니다. 어쩐지 트럼프가 8월 5일까지라고 했다가 8월 1일까지로 갑자기 바꾼 게 이러한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여기서 7월 31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관세가 전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을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추가를 드리자면, 7월 31일 날 모든 전원 합의 심리를 통해서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은 즉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심리를 거쳐서 우리로 치자면 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숙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소송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적어도 빠르면 1, 2주 안에는 심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 다음 한 가지가 봉착하는데요. 심리가 나오는 대로 예상되는 것은 트럼프가 마지막 대법원으로 바로 상고를 요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한국의 548조라고 하는 돈을,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면서 큰 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주안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 여기에서 만약에 트럼프의 손이 아닌 이 여러 12개 이상의 주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세에 대해서 전면 무효화 선언이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치렀던 국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 환급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 협상을 치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협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이행하지 않을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트럼프가 그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인가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내용을 살펴봤을 때 트럼프가 승수할 수 있는 확률은 30% 정도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지금 막강한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40%에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승수 확률이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소송에 있어서 주안점은 국회의 권한인 관세 조정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 이 권한을 침해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 직권남용과 권력 분배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 자체의 포인트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법치주의의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가 질 수도 있다. 지금 소송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7월 31일 날 이 판결이 이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두변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방향성에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고 진행해 왔던 관세 협상은 전면 무효화 또는 타 국가들이 이것을 명분으로 정당성으로 삼아서 관세에 임하지 않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환급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나중에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상의 규칙에 따라 트럼프가 매긴 관세를 받을 수 없는 제한적 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무효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해석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한국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꼭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헌재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높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재판에 대해서 찾아본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이 조금 많이 덜 되지 않았나.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미국에서 이뤄진 판결문의 원본을 가지고 와서 공식 인증된 미국 무역법원과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원본 판결문을 가져와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내용 정리해